뭐 제가 시황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시황은 독이라 그러시는데 그래도 시황을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여러분들 채팅도 올라오시는 것들 좀 보면서 네, 우리 관리자님이 채팅 안 본다고 저한테 나무라셔가지고 더 지금 열심히 제가 앞에 안 쳐다보고 고개가 이쪽으로 좀 많이 가 있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네, 채팅을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나이스님, 네, 나이스 최은아님 반갑습니다. 하나화님, 네, 반갑고요. 네, 반가, 네. 자, 오늘 시장을 볼 텐데요. 제가 그 시황 요즘 몇 며칠 이번 주에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뽑은 단어가 이겁니다. 조정인 듯 조정 아닌 듯. 예. 사실 좀 조정 분위기이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좀 와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조정인 것 같은데 장중 조정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코스피 장중에 살짝 조정하고 플러스로 나면서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코스피 사상 최고치고요. 코스닥도 947까지 와서 네, 천스닥이라고 천스닥 이제 말도 잘 붙여내. 네, 천스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코스피의 외국인들은 1,900억을 매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금 4천억을 사면서 주식을 바쳤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좀 멈춘 것들은 조금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 요인이 있죠. 그동안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11월 장이 엄청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12월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받아내고 있고요. 환율이 1,099.5, 1,100원 왔습니다. 5원 올랐습니다. 환율이 이제 지난번 저점이 얼마일까요? 1,080원은 봤던 거하고 1,070원대 들어갔었나?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이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차례다. 카니누스님, 기관들이 돈이 있나요? 기관들은 저는 요즘 뭐 별로 기관들은 별로 이제 안 보는 상황들인데, 자 투자 주봉, 이게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우리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주봉을 한번 볼까요? 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상승세는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몇 주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주째 양봉이 났는데요. 대단한 장입니다. 대단한. 저도 사실은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장을 2018년에 한번 대단한 장을 봤고요. 올해 정말 대단한 장입니다. 7개인데 올해 이제 이번 주는 상승폭이 확연히 조금 폭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숨고르기였던 건데요. 연말치고는 선방한 거죠. 연말에 이 시간 이때 좀 조정받아야 되는데 코스닥인데요. 예, 코스닥은 하나, 둘, 셋, 넷, 5개 양봉을 붙였는데 코스피와 달리 이번 주도 2%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근당 얘기도 하고 계시고, 네, 종목 얘기 뭐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네, 마포행님도 오셨네. 마포행님, 네, 반갑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하루보다도 이거를 기간별로 한번 볼게요. 기간별로 12월 1일부터 12월 들어서 한번 보자. 12월 들어서 오늘까지 보면 오늘이 18일이죠. 외국인이 2조 6천억 순매도했네요. 개인이 3조 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11월에 외국인들이 한 4조 5천억, 5조 정도 샀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이지는 않을 거로 이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머징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좋으니까요. 좋게 보는 거고. 근데 12월에 이제 이유를 좀 붙이자면 북클로징 많이 했을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환율이 빠르게 내려왔다가 조금 리바운딩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뭐 오른 만큼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내년 초에 수급은 봐야죠. 본 게임이 외국인들이 내년에도 연초에도 판다 그러면 사실 개인들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죠. 네. 이승아님 반갑고요. 네. VITCTORI, VITC님도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흐름들 좀 섹터별로 오늘도 좀 쭉 보면요. 삼성전자는 0.4% 조정받아서 73,000원. 네. 7만전자에서. 오늘도 삼성전자 한 곳에서 그 목표가 95,000원인가 올렸는데 이제 뭐 새로운 일도 아니어서 제가 뭐 찾진 않았는데요. 하이닉스도 0.8% 조정받는 듯.
조정받는 듯,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게임 끝났다 그렇게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 없는 상황이고요. 소부장들이 어제는 그야말로 시쳇말로 전문 용어로 어제는 소부장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네, 오늘은 쉬었는데, 네. 주가가 1년 365일, 거래일은 365일이 아니지만 1년 365일 못 갑니다. 1년 365일 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조정이 있을 때 있는 거죠. 물론, 조정이 좀 오늘, 우리 어제도 강했던 종목들, 어버브 반도체 오늘은 4% 조정이 왔고요. 원익 IPS도 3% 조정 나왔고, SK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 대단했었는데요. 예, 조정입니다. 2.5%. 그런데 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언제 팔 거냐,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인데 언제 팔 거냐 얘기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지당한 얘기가 상승세가 꺾이면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SK 지금 머티리얼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봉으로 대단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오늘은 조정인데 그래도 좀 편안한 조정은 아니죠. 여기서 오늘이 2.5% 양봉이 한 1% 조정해주면 좋지만 2.5% 다른 종목 한 4% 조정받으면 센 조정인데 자 SK 머티리얼스의 차트를 봤을 때 얘가 상승세가 멈춘 걸까요? 상승세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다가 음봉 하나 그것도 전날의 양봉의 요 안쪽에서 요 정도 간 걸 가지고 상승세가 멈췄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없는 거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춘 데가 언제인가를 판단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날에 상승했던 전날의 이 강한 그 양봉의 하단짜리 이 정도를 지키거나 그거 아니면 이제 여기 가파르게 있는 5일선 이 정도가 그래도 훼손됐을 때 살짝 꺾이나 보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SK 머티리얼스를 예로 들었지만 소부장 종목들은 계속 간다. 우리 곽영훈 부장님 모셔야 되는데 간다 또 간다. 가는 종목을 굳이 오늘 같은 경우 3% 밀렸다고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잘 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PSK 이런 것도 아침에 또 우리 한상혁 과장님 방송에서 만났는데 반도체 좋은 종 PSK 얘기하시던데 조정 받았는데 양호하죠. 네, 조정 후의 양상이 벌써 흐름상 양호하잖아요. 전날의 양봉 안에서 쫙 눌려가지고 깨갱하면서 조정받고 있는 흐름들이지 않습니까? 네, 김휘님, 두산솔루스 어제 말씀드렸는데 두산솔루스 오늘 강하게 갔습니다. 두산솔루스 사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 나셔서 기분 좋고요. 두산솔루스 이름이 이제 상장 곧 바뀔 겁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로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두산에서 이제 스카이레이크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밸류는 높지만 저는 예를 들면 두산솔루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두산솔루스 내가 어제 끝날 때 사라 그랬지 오늘 올랐지 왜냐하면 하루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랑할 일은 아니고 시장이 또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하면 뒤통수 맞는 게 시장입니다. 등짝 스매싱 맞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같은 자리가 굉장히 두산솔루스는 좋은 자리, 매수 자리였었고요. 어제, 오늘도 굉장히 탄력있게 가는데 요거 하루 이틀 자리가 아니라 2차전지 쪽에서 여기 2차전지 업체가 많은데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또 소재 쪽이다. 좋은 경영자들과 함께 뭔가 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점에서 두산솔루션을 좀 찜해놓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모션이 맞습니다. 두산 이름 빠집니다. 두산 이름 보통 이렇게 회사는 아마 추총 임시총 했나 이름 바꿨을 텐데 주권 변경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다 또 이렇게 됐나? 자, 그리고요. 어쨌든 소부장들 오늘 눌렸다고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워낙 잘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IT 쪽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도 오늘은 조금 쉬었습니다. 어제 보면
LNF 어제 같은 경우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어제 그제 난리가 났었는데 얘도 조정인데 이걸 봤을 때 상승 추세가 꺾였다? 아니다? 네. 안 꺾였다. 꺾였다고 하는 거 뭘 하나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평선을 건드리든지 간에 최근의 상승을 꺾어 내려오든지 간에 뭐 오늘 4% 빠졌지만 꺾였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네. 에코프로 BM 이런 것도 음봉이 커 보이지만 0.67%. 2차전지도 뭐 2차전지는 진짜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2차전지는요. 가야 되고요. 예, 보면 5G에서는 RFHIC가 2% 정도 올랐군요. 엔터지들 조금 올랐는데 뭐 좀 미미한 수준이었고 바이오, 우리의 바이오, 뜨거운 바이오들은 뭐 이쪽이 쉬면 저쪽이 오르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오르고 계속해서 바이오도 어려워서 그렇지 뭐 가야 됩니다. 녹십자 랩셀이 4.8% 올랐고 인트론 바이오가 4% 올랐고 우리의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 올랐군요. 셀트리온이 1.28%, 헬스케어 2%, 제약 3%. 예, 잘 갑니다. 중국 관련주 뭐 그저 그렇고 음식료가 조금 움직였네요. 롯데칠성 2%, 하림지주 오늘 뭐 있었나요? 3% 올랐네요. 닭이 갑자기 뭐 잘 팔리나? 뭐가 있었나? 네, 3% 정도 올랐고요. 조선해운주도 조금 쉬었고, 대략 분위기가 뭐 이렇습니다. 항공주, 제주항공이 3% 갔지만 전반적으로 좀 쉬었고, 풍력 관련주 CS윈도도 역시 상승폭은 줄었지만, 뭐 조정 받는데, 뭐 이게 조정입니까? 조정도 아니죠. 조정 좀 받아라 해도 안 받는 조정. 물론 이제 십자가 뭐 도지정이 나오게 되면 추세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봐야 하긴 하겠으나 조정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상승한 거에 대해서 조정도 아니다. 털끝 건들려다가 마른 정도다. 이런 정도로 2차 전지 풍력 관련주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삼강 MNT가 오늘 좀 많이 빠졌대요. 삼강 MNT가 6% 정도 밀렸는데요. 풍력 관련주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제 CS윈드랑 삼강 MNT를 대표 주자로 보고 있는 건데 삼강 MNT 같은 경우 이제 살짝 6%를 밀어서 고민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좀 주려는 모양새이잖아요. 그죠? 전날의 양봉은 까고 이평선 내 5일선에 살짝 한번 닫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얘는 6%면 좀, 목덜미 좀 땡기는데 이런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이평선쯤에 일부 매도 걸어놓고, 일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더 사실 분들은 오히려 뭐 조정 받으면 더 사고, 결국은 이제 그렇다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지금 팔아도 되고요. 근데 삼강 MNT를 예를 들면, 뭐 여기 바닥에서 여기서 15,000원에 사신 분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한 이쯤에 한 2만 원대 언저리에 샀다고 하면 뭐 추세적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거나 더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섹터를 이렇게 저는 분류를 해서 이제 시장 흐름들을 이렇게 쭉쭉쭉 읽어 가려고 뭐 그때그때 좀 종목을 추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흐름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관련주들도 잘 가네요. 오늘도 올랐고요. 네. 건강기능식품도 건기식도 좀 가줄 때가 됐는데 그죠? 못 갑니다. 뉴트리 같은 종목이 오늘 좀 올랐고 최근에 뭐가 올랐더라? 노바렉스가 올랐나? 뭐가 올랐죠? 콜마 BNH 건기식도 갈만한데 좀 못 갔습니다. 금융주도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대략 뭐 저 보고 있습니다. 누가 안 보고 있다고요?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죠. 건기식. 네. 줄여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만 줄이냐? 나도 줄인다. 자, 이런 그런 흐름들이었고요. 특징주 보기 전에 뉴스를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잠깐 2개만 보고 오면요. 이게 이제 뉴스 연합뉴스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대요. 테슬라에 대해서 S&P가 신용등급 BB로 상향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징주에서 잠시 후에 좀 언급하겠지만
테슬라와 관련된 뭔가 엮여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테슬라 모멘텀이 계속 있는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BB로 올렸습니다. BB. 조금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더블 B 이렇게 얘기하고 B가 3개면 트리플 B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슬라가 S&P 500에도 편입되잖아요, 미국에. 신용 등급도 올랐대. 와우.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BB로 올랐어. 그럼 저 같은 경우 딱 보면 테슬라 신용 등급 올려서 BB? 올려서 BB야? 그럼 그 전에 뭐였단 얘기야? 이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웬만하게 거래소 이런 데서 보는 기업들은 웬만한 기업들은 뭐 A도 사실 좀 약하고요. 최소한 더블 A 정도 됩니다. 트리플 A는 정말 좋은 회사고 더블 A, A, B 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재무산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기사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풍부한 유동성, 현금 유동성을 지목하면서 S&P가 신용 등급을 WB-에서 WB로 한 단계 올렸네요. 등급점만 긍정적. 그러나 다만 BB는 투자 주의 등급에 속하며 아직 투자 적격 등급하고는 2단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 얘기, 그 다음에 S&P 500 편입되면 테슬라가 그동안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편입되는 시점이 조금, 정크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카니누스님, WB를 정크라고 볼 수는 없죠. 정크는 이제 트리플 B 아래로 있는 게 이제 정크고요. 정크 수준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사 볼게. 한국 경제를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쭉쭉 이제 매경 환경 보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 고평가, 내년에 조정장 올 것,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내년에 지금 뭐 장이 다 간다는 분이 이거 3천 가고 뭐 악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 누가 조정장, 내년에 지금 고평가? 누가 조정장 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했더니 김일구 상무가 얘기했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가 얘기했는데요. 유튜브 방송 다른 데 얘기하면서 김일구 상무 네, 상승 국면은 맞지만 대세 상승은 아니다. 대세 상승이 아니라고요? 네. 국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17배니까 높다. 고평가 논란으로 조정을 심하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경기 회복 속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게 좀 부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일구 상무님이 이제 좀 시장을 다 좋다 그러니까, 그죠? 다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17개는 사실 고평가 이전보다 높은 건 맞잖아요. 그렇게 한번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좀 시장이 좀 고평가됐다고 좀 지르셨네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년에 기대가 높아서 그렇지 올해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 3천 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 2천, 우리가 거의 800인데 20%도 안 되는 거잖아요. 2,800이면 10% 하면 3,080이니까, 그죠? 10%.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에 10% 정도의 상승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거냐? 이런 고민도 있는 건데,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것도 뭐 들어볼만 하고요. 아까처럼 제목 자체는 한국 주식시장 고평가다 이렇게 들었는데 들어가 보면 또 뭐 나름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PR이 그러게요. 뭐 17배, 13배. 다른 것도 이런 걸 거예요. 보통은 지금 나와 있는 이익,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익은 작년 2019년 연말이거나 아니면 3분기까지 이익들 이런 걸로 계산하게 되면 17배, 18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익을 좀 나올 수 있는 미래 이익을 좀 땡겨다 쓰면 뭐 13배다. 트레일링 PER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김일구 상무님 한번 모시라고요. 그러죠. 뭐 김 상무님 한번 오시라고 하죠. 뭐 예. 어쨌든 여러 얘기들을 좀 새겨 들어볼 만한데 내년에 그렇지만 다수결로 내년에 장이 어려울 걸로 조정받을 걸로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더 갈 걸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 8대2 비율로 다 좋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연간 쭉 2021년의 장이 연초 스타트 해가지고 2772죠, 지금. 2700, 이 분위기면 올해 한 2800 한 번은 찍을 것 같은데 2800에서 3000, 3200까지 착하게 가주느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되게 되고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전반기에 확 당겼다가 사실은 전강후약으로 가게 되면 그리 이제 지수만 보면 그렇게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국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게 본다는 거죠. 네. 자, 그 뉴스 잠깐 봤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라이브쇼 금요일 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늘 성실하게 이렇게 오셔서 네, 또 공부하시고 종목 얘기하시고 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특징주를 잠깐 좀 몇 개 보려고 하는데요. LS가 아주 큰 뉴스가 있었죠. LS가 그 제주 해저 케이블, 제주에서 완도였었죠. 완도에서 제주까지 이제 해저 케이블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따가 제가 리포트 시간에 LS를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 팩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S가 결국은 음봉을 만들었네요. 1.9% 조정을 받았고요. LS 사실은 이 수주를 따낸 데는 어디죠? LS 전선이잖아요. 그죠? LS 전선. 근데 LS 전선이 상장되어 있느냐? 있네? 근데, 여기 보면, 제 GTS 같은 경우는 여기 종목 색깔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OTC에 상장되어 있어요. OTC에. 장외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일거리 길게 자고 1% 오히려 내림세로 갔는데 이제 기대감을 잘 반영 못한 거죠. 이제 장외시장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가 올랐느냐? LS 네트워크스 사실 종합상사 뭐 이런 격인데요. 네트워크스는 29.84니까 뭐 거의 상한가 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LS를 치면 LS 전선 아시아, LS 전선 아시아. 유식한 체크했네. 아시아가 뭐야, 아시아지. 예. LS 전선 아시아도 흐름 장중에 강했는데, 그죠? 초반에는 강했다가 결국은 밀려났습니다. 어쨌든 LS가 굉장히 큰 건을 하나 해줬습니다. 대규모 수주와 함께 LS 얘기가 굉장히 큰 얘기가 있었어요. LS 얘기는 잠시 후에 이 리포트에서 좀 분석을 좀 해볼 만한 뉴스입니다.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볼 거고요. 한국전력 대박이네요.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다는 몰라요. 근데 올해 주식 다 알고 뭐 딱 잡았으면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럴 때 여기 뭐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우리가 표시해 놓은 거 지금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대량 거래 났다고 이때 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한 번에 원샷 원킬 해서 올랐다. 예, 그러면 우리는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때도 이게 한전이 이렇게 올랐어? 요금제 개편? 이게 뭐 그럴까? 그랬는데 그런데 며칠 조정을 비용는 듯 하다가 어제 오늘 뭐 이런 갭을 한전이 이렇게 갭을 주면서 이 무거운 주식이 하루에 어제 9%, 10%, 오늘 8% 대단합니다. 대단. 예. 이제 결국은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잠시 후에 한국전력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 고민이 되죠. 네, 이 얘기도 한국전력도 잠시 후에. 오늘 이게 특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리포트 종목만 하다 보니까 너무 리포트 종목이 이제 좀 긴 펀더멘탈에 근거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상황이랑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주를 좀 함께 좀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삼성전기도 할 거예요. 스니커즈님. 삼성전기 오늘 이 리포트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특징주하고 또 리포트랑 겹치는 날도 꽤 있습니다. 예. 삼성전기도 내년에 아주 뭐 엄청 좋게를 보고 있어서요. 삼성전기도 지금 다 나오네. 오늘 리포트 시간에 이따가 좀 할 거고요. 삼화페인트도 뭐
뉴스에서 이런 걸 이제 딱 찾아가지고 가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쉽지는 않다, 뉴스는. 뉴스가 나올 때는 아까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기대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사실은 호시탐탐 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더 맞는 건데요. 이렇게 첫날 삼화페인트, 우리 어제 특징주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뭐 에폭시, 첨단 에폭시 소재 만들었다 그래갖고, 야, 이렇게 갭을 주면서 간다. 이거는 뭐, 이 패턴을 아는 분은 따라갈 수 있는 거지만, 야, 여기서 이런 갭을 주고 쫓아간다?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와, 그냥 박수 치는 거죠. 박수 치고, 네, 혹시라도 이쯤에서 사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축하해드리고, 이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힌트를 보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시장주의자 황유연 선생이 얘기했다면, 아, 이때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때가 아니고요. 이때 보세요. 이때 거래량이 엄청 들고, 이때 시장이 신호를 줬잖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자기의 그 패턴에 맞게, 배워가는 겁니다. 네. 네. 모셔님, 네. 뭘 매도해서 수익을 내셨어? 축하하고, 네. 들고 계신 분도 있고, 한전 얘기 하시는 건가? 네. 한국전력이요? 그러게, 한전을, 대박이신데. 한국전력은 사실은 한방은 있는 회사이죠. 이따 얘기할게요. 한방은 있는 회사인데, 워낙 지금 정부에서 정책에 눌려 있었는데, 정권은 시간이 가면 바뀐다. 예. 정권이 안 바뀌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바뀐다. 그러면 누릴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언제냐를 다들 이제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럴 때 뭐 대한항공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대한항공이 10,000원 갈 때, 야, 항공사가 망하겠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비행기 탈 일이 평생 없어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오를까? 그거를 이제 생각 못하고 이제 뭐 못 기다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신 분들은 이럴 때 정말 짝짝짝, 예. 박수 쳐드려야죠. 네. 한전 가지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우리가 부럽고 이익 내셨지만, 네. 다른 거 호롤 날아갈 때 이건 정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종목 아니에요? 한전 투자했다면 뭐라고? what? so what? 그런 주식이, 국내에 있니? 뭐 이렇게 우리가 놀릴 정도로, 그거를 이제, 예. 겪어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특징주, 네. 대웅제약은 뭐 오늘도 엄청 강하대요. 그죠? 대웅제약이. 어제 그 소송에서 진 듯 이긴 듯, 네. 패소했으면서도 이겼다 그러면서 어제 굉장히 의미있게 돌려섰는데, 예. 오늘도 20%죠? 20%. 이야. 강하게 거래 실리면서 그냥, 와,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예. 초기에, 어제 초반에라도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매우 축하드리면서, 네. 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어디까지 갈지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대웅제약. 다만 이제 대웅제약 같은 거 우리가 이런 건 안다. 대웅제약이 사실은 요 뭐 나보타 얘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나 기본적으로 대웅제약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렇게 막 허접한 뭐 이거 하나 이 나보타라는 보톡스를 기술을 도용했는지 제조법을 뭐 도용했는지 컨닝을 했는지 사람을 데려왔는지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불뚝 일어서고 이거 아니면 회사가 망하는 회사냐 그건 아니란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레벨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전에 오른 게 보톡스 때문에 오르기도 했고 많이 하락했지만 꼭 그 얘기 아니더라도 좋게 보신 분들 역시 싸게 살 수 있었던 분들에게 좋은 거죠. 네, 이런 날이 온다니까. 제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한방, 네, 터는 그런 날이 옵니다. 보톡스 맞으면 아픈가요? 네, 맞으신 분들 답해 주세요. 아프대요. 아파도 예뻐지는데 뭐, 그냥 참아야지. 네. 보톡스. 주사 맞는 것도 아프잖아요. 네. 그러게. 돈 벌어서 보톡스 맞고 싶다. 얼마 하나요? 보톡스 한 번 맞는데, 제가 옛날에 물어봤는데, 그거 한, 10만 원대는 아니고, 한 번 맞는데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뭐 그 정도 하나요? 네. 그 다음에 뭐, 한 번 맞아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여러 차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메디톡스도 나쁠 건 없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첫날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메디톡스에 좋은 얘기인데 이게 대웅제약 쪽으로 너무 확 쏠려가지고 그냥 갔는데 그게 사실은 그럼 메디톡스의 악재입니까? 메디톡스는 뭐, 악재가 아니죠. 그죠? 악재가 아닌데 시장이 이제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메디톡스도 이 얘기 말고도 산적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국내에서
만약에 그 메디톡스의 그 보톡스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뭐 이 주식이 여기 와 있지 않겠죠. 그죠? 이 주식이 지금 19만 5천 원인데요. 예. 월봉으로 보면 얼마가 찍었나요? 77만 원, 70만 원 같은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는 이유는 지금 대웅제약 때문에, 웅이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보톡스 관련된 뭐 이 판매 허가 뭐 거기 소송전 이런 거에 지금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문제겠죠. 그런 게 해결된다고 하면 뭐 최근에 좀 올라왔죠. 그러니까 메디톡스도 사실 조금 올라왔어요. 9만 6천 원. 이때는 뭐 회사 망할 것 같처럼 하다가 뭐 일부 좀 또 승소하고 이러면서 품목도 뭐 그 전 품목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메인 제품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걸려 있고, 야, 근데 이게 뭐 메디톡스는 나쁠 거 없잖아. 사실은 소송에서 이긴 거는 메디톡스지 대웅제약이냐? 이렇게 심리가 가게 되면 사실은 메디톡스도 올라올 수 있죠. 그런 생각과 그런 걸 노리는 분들은 또 이제 두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가격이 시가인가요? 얼마인데?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가격이 제각 다 다르다고요? 다르겠죠. 3만원, 2만원? 사실이에요, 이거? 이렇게 싸요? 오, 한번 맞으러 갑시다. 예. 3만원, 2만원이면, 뭘 한 번 맞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몇 번 맞나요? 네. 3만원, 2만원이면 뭐 맞을, 무슨 뭐 영양주사 이런 것도 2, 3만원 하지 않아요? 뭐 몇만원 할 것 같은데, 예. 어디에요? 2, 3만원 하는데. 자, 이것도 상품권 좀 협찬 좀 받읍시다. 네. 네, 에로티 백큐음도 수익 중이신데, 네. 시드가 작네요. 시드가 작다는 말은 조티비님 무슨 말일까요? 에로티 백큐음 수익 중인데, 저희 같이 얘기하면서 시드가 작다. 비중을 좀 적게 실으셨다 이런 건가? 단체 할인 받으러 갑시다. 윤정님, 네. 그 메디톡스나 뭐 휴젤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단체 할인권 좀 한번 네 받아오십시오. 우리가 단체로 가면 우리가 얼마야? 인원이 지금 그죠? 네, 좋습니다. 자꾸 또 새는데 자 현대바이오라는 주식은 특징주로 왔는데 야 이런 거 하나 사서 그냥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 그죠? 야 현대바이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이런 거라니까요. 저는 현대바이오가 최근에 이렇게 올지 몰랐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보다 보니까 현대바이오가 먹는 경구용이라는 거 먹는 거거든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얼마 전에 들어본 듯도 하긴 해. 근데 오늘 상한가 같다고 해서 봤더니만 이야 아주 눈부시게 휘황찬란해. 이거 각도가 몇 도입니까? 각도가 여기가 야 정말 이런 각도가 여기가 45도면 네 60도 이게 지금 90도니까 75도 되나요? 80도?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뭐 하는 회사냐? 제가 현대바이오를 살짝 쳐봤더니만, 아하, 옛날에 이거 아는 회사입니다. 현대바이오라는 회사가 현대 IBT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사서 수익을 내고 있겠지만, 근데 뭐 모르는 분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업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옛날에 그 현대 그룹에서 나온 그 현대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현대하고 지금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표 이름을 좀 쓰기로 한 거죠. 현대전자 모니터 사업을 하다가 여기서 분사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화장품 만들고 또 머리 발모제 이런 거 만들고 여기 제가 아는 선배님이 그 당시에 대표셨는데 보니까 주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CN팜이라는 데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걸로 해서 아주 급등을 했는데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혹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에게야 뭐 예를 들면 일이라도 조금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뉴스를 쭉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뉴스 흐름들을 쫙 봐야 됩니다. 이 경고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급등해서 경고 종목 들어가 있고 거래 정지 또 됐다가 다시 풀리고 그러면서 쭉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이런 게 이제 지금 임상의 얘기를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러워 가지고요. 네, 기사를 좀 사실 보면 좋은데 현대바이오가
VI도 발동되고 이러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고 이제 어쨌든 그 먹는 이게 조심스러워 가지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대단한 각도로 현대바이오라는 회사가 그 얘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휴마시스라는 기업도 보니까 오늘 강했는데요.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가 이 코비드 관련된 그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쪽에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휴마시스라는 업체는 보면 셀트리온을 통해서 진단 키트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게 미국 진출 소식 이런 걸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아까처럼 첫날 이제 굉장히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았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이제 이 회사가 실제로 이 부분에 얼마나 만들고 있고 얼마나 하는 회사냐 이런 거 이제 따져보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특징주는 뭐 자세하게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징주는 그야말로 파닥파닥하는 회사, 파닥파닥하는 내용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추진 중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정된 게 아니라 기대에 의한 뉴스에 의한 이런 거기 때문에 팩트가 좀 잘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그 얘기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또 보시는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특징주는 그저 우리가 요런 뉴스 나왔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밸류 판단만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보면 많이 올렸어요. 삼진 L&D, 테슬라의 S&P 편입에 배터리 가스켓 공급 이력이 있다. 예, 과거에 한 적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삼진 L&D. 명신산업도 테슬라 신용 등급 상향에 연일 강세이고 화신, 테슬라 모델 X의 페달과 부품을 공급한다.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로 또 있었는데 어쨌든 테슬라 모멘텀으로 해서 부품주들이 꽤 올랐고요. 이런 것들이 대략 오늘 시장의 특징주였습니다.